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FCF, SSTF, 스캔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심플한 거 FCFS부터 설명을 할게요. 얘는 말 그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주는 그 P4랑 똑같죠. 그 Q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가 53이에요. 헤드 스타트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53이란 얘기예요. 그럼 53에서 Q에 지금 98, 183, 37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말 그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53에서 98 가죠. 그 다음에 여기 183이니까 또 183 가죠. 37 가고 122 가고 14, 124, 65, 67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서비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리는 굉장히 많겠죠.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비효율적인데 장점은 뭐냐면은 공평해요.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니까 공평할 수 있다. 대신에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는 뭐 장점 단점은 묻지는 않을 거고 53이 왔을 때 얘가 이동 거리를 물을 거예요. Q를 주고 이동 거리를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53부터 항상 시작이에요. 얘는 여기 스타트 포인트도 줘요. 헤드 스타트 53부터 해서 이동 거리를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45, 85, 146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동 거리 640이다. 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FC, FS는 단순하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고 다 절대값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한쪽에서 하나 빼가지고 SSTF는 Shortest Seek Time First잖아요. 그러면은 탐색 시간이 가장 가까운 것, 즉 현재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을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쭉 봐가지고 제일 가까운 게 65네, 그죠? 얘는 12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37은 16 차이가 있고 얘는 12 차이니까 그럼 얘부터 가야죠. 그래서 방향을 일단 1로 잡아요. 갔어요. 65 갔어요. 그럼 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 얘.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가까운 걸 하나씩 찾는 거예요. 65 갔다, 65에서 이제 67 갔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 37. 그 다음 또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 14, 그 다음에 98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제일 가까운 애를 탐색해 가지고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hortest seek time first예요. 계속 탐색이 이루어져요. seek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애를 찾아서 먼저 처리를 해준다. SSTF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각의 스케줄링 방식에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 특징을 명확하게 캐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그죠? 얘는 순서대로. 얘는 가까이 있는 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은 얘는 좀 특이한 게 진행 방향이 중요해요. 진행 방향. 자, 여기서 일단 스캔은 설명을 보면은 진행 방향에 있는 요청을 먼저 처리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반대 방향에 있는 요청들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갔다가 이 끝에 가면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방향이 왼쪽으로 쭉 가야 돼요. 끝 포인트까지. 왼쪽으로 가요? 예, 한 방향으로.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턴 하려면 쭉 끝까지 갔다가 뒤에 가서 이제 유턴 해 오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에요. 유턴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향으로 쭉 가서 갔다가 이 끝에 점이 오면은 그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먼저 53인데 얘는 방향이 왼쪽으로 잡혀 있어요. 왼쪽으로 잡혀 있으면은 일단 왼쪽으로 가면서 그 경로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3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 37, 14가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애들 37, 14가 있으니까 37, 14를 순서대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여기가 왼쪽 끝이잖아요. 왼쪽 끝은 0이거든요. 0이고 오른쪽 끝은 199예요. 보통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0까지 가요. 일단 0까지. 스캔 방식은 14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0까지 가요. 그러니까 왼쪽 벽까지 끝까지 가요. 0이 없어도 0까지 가요?
예, 일단 0까지 가요. 예. 여기 Q에는 0이 없지만 0까지 갔다가 말 그대로 유턴하려면 이 길의 끝까지 갔다가 끝에서 유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0까지 가요. 가서 돌아서 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65죠. 그래서 65, 그 다음에 67.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방문하면서 이걸 제거를 해줘요. 처음에 53이었으니까 37, 그죠?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0 갔다가 여기서 이제 65, 67, 그 다음에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방문해요. 그러면 방문하면서 이 이동거리가 생기죠. 이동거리를 이제 다 계산을 해주면 236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53에서 37, 14, 0,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 65, 그죠? 67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이동거리 계산하고 뭐 23, 14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 다 계산해서 더하면 이동거리가 236이 나온다는 얘기죠. 특이하게 199까지는 안 더하네요. 왼쪽은 0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서 유턴할 때만 0까지 가는 거고, 유턴해서 여기 가면은 이제 도착점 가면 끝났잖아요. 됐죠.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83에서 이제 끝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캔이고요. 스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먼저다. 그 다음에 C 스캔이 있어요. C 스캔. 얘는 좀 특이한 게 C 스캔은 방향을 이렇게 한번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끝에 점에 오면은 얘를 쭉 당겨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스캔은 가다가 유턴을 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오른쪽으로 갔죠. 얘는 그렇게 못하고 한 방향으로 갔으면 얘를 쭉 당겨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으면 다시 끝까지 당겨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갔다. 그럼 다시 또 당겨와요. 그래서 C스캔은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얘는 보시면 0도 없고 뭐 199도 없어요. 사실 183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요만큼 갔다가 또 쭉 당겨와서 이동거리 199를 일단 손해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3부터 해서 왼쪽으로 하나씩 가고 쭉 당겨와서 다시 183부터 또 하나씩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C스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동거리가 996. 아까 얘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236에서 이제 C스캔은 99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룩 방식이 있어요. 룩은 이제 스캔에서 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스캔은 왼쪽으로 갈 때 이 트랙의 끝까지 왼쪽 벽까지 갔잖아요. 그죠? 0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룩은 이 스캔을 조금 개선한 거예요. 개선해서 얘는 여기 Q의 마지막 원소까지, 즉 14까지만 딱 갔다가 여기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0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게 없고, 불필요한 이동이 없고 14까지만 딱 갔다가 여기서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룩은 그래요. 그러니까 스캔보다 룩이 좀 더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줄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14에서 0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리가 빠졌잖아요. 28이 왕복이니까 28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08. 아까 236이었는데 28이 줄었죠. 그래서 룩은 스캔에서 개선된 방식이다. 이렇게. 그죠? 룩은. 그 다음에 이제 C룩이 있어요. C룩은 C스캔을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 방식이 방향이 일정했죠.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갔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땡겨와서 또 잠깐만 뭐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또 땡겨와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 이 방식이 C스캔이었잖아요. 근데 C룩은 얘는 그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Q의 왼쪽 끝까지만 가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다른데 어쨌든 방식은 왼쪽으로 쭉 갔다가 만약에 이제
그 14다 그러면은 쭉 땡겨 오는데 이 원소의 끝까지만 땡겨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요거 그림에서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얘가 C스캔이었어요. C스캔인데 C룩은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멈춰요. 14에서 멈춰요. 멈추고 쭉 땡겨와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거리 아꼈고 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 요만큼 이동거리 또 아낀 거예요. 또 왕복이잖아요. 또 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얘도 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C룩은. 그래서 불필요한 이동거리를 없앴다.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룩은 스캔 방식에서 개선이 됐다. 이동거리를 세이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방향은 C 스캔하고 방향은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C 스캔하면은 룩과 C 룩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예. 방식이 비슷하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N스텝 스캔 나오는데 N스텝 스캔은 그 스캔을 여러 번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좀 특이한 게 아까 스캔은 Q의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원소를 전체를 다 방문을 해요. 전부 다 가서 이거를 전체를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N스텝은 만약에 N스텝이 막 5스텝이다.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고 딱 5번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N스텝 스캔은 뒤에 뭐 지금 얘는 8개인데 5스텝만 하면은 3개가 남아있겠죠. 3개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N스텝 스캔은. 그래서 맨 밑에 여기 N스텝 나오죠? N스텝. 뭐 5스텝이다 그러면 딱 5번만 가고 나머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SLTF? 네. SLTF는 요것도 빠뜨렸네. 여기 있다. 자, SLTF는 얘는 회전을 하는 그 탐색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돌잖아요. 만약에 얘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얘를 멈추라 그러면 이 관성 때문에 계속 돌겠죠. 계속 돌다가 몇 바퀴 돌다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 회전 지연 시간이 생겨요. 관성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SLTF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회전 방향을 그대로 살려서 탐색하는 게 좋다라는 방식이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리라 그러면은 멈추고 다시 방향 회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지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탐색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요거는 섹터 그 7이 0번이에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7, 5, 4 순서대로 읽는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섹터 0, 1, 2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어쨌든 얘는 돌면서 얘를 먼저 방문해요. 첫 바퀴에서 얘를 방문해요. 한 바퀴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바퀴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두 번째 5를 방문해요. 그래서 처리하고 그죠? 또 돌아서 4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7 돌고 5 돌고 4 돌고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에 하나씩 그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 Q에다가 순서는 주죠. Q에다가 뭐부터 방문해라 이렇게 순서를 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연을 최소로 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게 최소 지연 우선 방식. 그래서 SLTF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하니까 회전 방향대로 방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제일 가깝잖아요. 얘 방문하고, 그다음에 얘 방문하고, 얘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 순서대로. 이게 SLTF. 회전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요청부터 서비스하는 기법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죠. 가장 짧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거 얘부터. 7, 5, 4. 네, 7, 5, 4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잘 쓰면은 한 바퀴에 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잘 스케줄링을 하면은
굳이 3회전 안 하고 한 바퀴에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한 바퀴 예, 예, 예. 뭐 이걸 스케줄링을 잘 했다 그러면은 얘 돌고 얘 돌고 얘 돌고. 근데 이제 또 가다가 멈춰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갔다가 처리하고 잠깐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처리하고 갔다가 또 멈춰 있다가 갔다가 멈춰 있다가 이렇게 해야죠. 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뭐 한 바퀴에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네. 여기까지 디스크 스케줄링.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일단 선저명, 비선저명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저명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으면 높은 애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선저명. 비선저명은 우선순위가 상관이 없어요.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 비행기 탈 때 그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있잖아요. 선저명은 그런 걸 따지는 거고 비선저명은 다 이코노미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높은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선저명이고, 근데 라운드 로빈은 조금 특이한 게 얘는 그냥 균등해요.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할당된 시간이 3이다. 그럼 3시간씩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는 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균등한 서비스 시간,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프로세스가 P1, P2, P3, P4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서비스 시간은 21시간 필요하고 3시간 필요하고 6시간 필요하고 2시간 필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P 하나씩 뭐야? 얘는 5시간이구나. 한꺼번에 5시간을 처리해 주네요. 보시면은 기본이 5시간 처리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P1을 일단 5시간 해줘요. 그 다음에 P2 얘는 근데 5보다 작으니까 그냥 3시간 처리해 주고 P3 또 5시간, 그죠? 그 다음 P4 2시간. 얘는 3시간 2시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굳이 5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 그래서 3시간. 그 다음에 P3 5시간, P4 2시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P1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 5시간 했으니까 일단 16이라고 적어 놓고 다시 또 5시간. 그럼 이제 11이 될 것이고 P3는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되잖아요. P3 1시간 해주고 또 5시간, 또 5시간, 이제 1시간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종료.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은 보시면은 P1, P2, P3, P4, P1, P2, P3, P4 이렇게 하는데 4는 이미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끝났잖아요. 이게 서비스 시간이니까 종료됐어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다시 P1으로 가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과서에서 예, 20페이지 예, 보면 예. P1으로 다시 돌아오고 P3로 안 가고 도착 시간 그거는 이제 도착 시간이 달라서. 도착을 이미 3초에 해놓은 상태면 P3를 근데 건데 그거는 이제 큐에 올라가 있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냥 책 문제 그대로 설명할게요. 그게 낫겠다. 책 문제 보시면은 프로세스, 그다음에 도착, 서비스, P1이 0135 3725. 자, 그러면 일단 0에서 시작해요. 얘는 3시간씩이었나? 얘는 2시간 할당량 2시간이네요. 그러면은 그 어사인먼트가 2시간이에요.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2시간 해요. 그죠? P1을. 맞죠? 그 다음에 P1이 진행되는 동안 P2가 Q에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P2가 Q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P2를 해줘요. Q 상황이, 요때의 Q 상황은 P2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4까지 P2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지나면서 P3가 들어오는데, 자, 얘가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P2 진행하는 동안 2일 때 P2를 시작하면서 P1은 Q로 들어가요. Q에, 자, 요 시점에 3인 시점에 P1이 이미 들어가 있고 3에 P3가 도착을 해요. 그럼 Q를 보면은 얘가 먼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P1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남았죠. 1. 네. 이렇게 1.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P1이 없어지고 네. P3가 있는데 5 되면 또 P4가 들어오죠. 아니다. P2. P2가 먼저 들어와 있구나. 네. P2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P4죠. 맞죠? 네. P2는 여기서 4에서 들어왔고 P4는 5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Q의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부터는 P3를 먼저 처리를 해주죠. 그럼 P3 2시간 끝나네? P2 P3 2시간 하면은 얘는 이제 종료가 돼요. 얘도 종료가 됐어요. 현재 P2는 그러면은 5예요. 5 남았고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그쵸? 현 상황이 그래요. 네. 그러면은 P3 없어지고 그럼 Q에 P2, P4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2를 또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까지 가겠죠? 9까지. 네. 그죠? P2 해주고 그 다음에 P4 해주면 이제 3으로 줄고 P4 11 P4 그 다음에 또 얘 2시간 P2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죠. P2 P4 그러면은 13 15 1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씩 남았죠? 16 17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종료가 되고 그럼 이제 종료가 됐으면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다 된 다음에 이제 찍으세요.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다음에 서비스 했으면 이제 종료 시간을 이제 좀 써야 돼요. 보시면은 종료 시간 좀 좁을 것 같은데 종료만 쓸게요. 종료 시간인데 종료만 쓸게요. 왜냐면 반환되기 또 써야 돼가지고. 자, 종료 시간은 얘는 여기서 끝났죠. 5. P2는 16에서 끝났죠. P3는 여기서 끝났죠. P4는 맨 마지막 17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종료에서 도착을 빼면 돼요. 반환 시간은 종료 빼기 도착해주면 돼요. 그럼 5죠. 얘는 15죠. 그 다음에 4죠. 12죠. 그 다음에 대기는 반환해서 서비스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구할 때 다 순차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아까 종료 구했죠. 그 다음에 반환 구했죠. 반환은 종료 빼기 도착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기는 반환 빼기 서비스예요. 반환 빼기 서비스. 그러면은 2죠. 그 다음에 8이죠. 2,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도착 서비스 종료, 반환 대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한 줄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는 반환이 없으면 못 구해요. 반환은 종료가 없으면 못 구해요. 그쵸? 종료 다음에 반환 다음에 대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는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라,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반환 시간 싹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9겠죠, 9. 이게 36 나오겠죠. 36이니까 평균 반환 시간은 9. 그 다음에 평균 대기 시간은 4.75. 그죠? 평균 대기 시간은 4.7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을 평균 반환 시간 9, 평균 대기 시간 4.75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교과서에서는 그림을 다 이제 박스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게 편하죠. 예, 이게 편하죠. 예. 그러니까 책이 조금씩 틀린 것도 있어요. 비율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Q는 이제 한 번 들어오면 저 예. 순서가 이제 고정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진행 중일 때는 얘가 큐에서 없어지잖아요. 네. 진행 중일 때, 서비스 중일 때는 큐에서 사라지고 이게 그 서비스가 끝났을 때 다시 큐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큐에 넣고 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책에도 프로세스 실행 중 따로 있고 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제 두 시간 끝났으면 다시 큐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 P3가 아니고 P1이 먼저냐? 네. 그거는 이제 큐에 여기서 2일 때 P1이 먼저 큐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Q1이 먼저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도착 시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반환이랑 네. 대기가 약간 뜻이랑 좀 상황이랑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반환과 대기 살짝 매치가 안 되긴 하네. 일단 반환은 맞아요. 반환은 왜 그러냐면은 얘는 0에 도착해서 종료가 5에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환하는데 걸린 시간이 5고요. 그럼 실행이 맞지 않아요? 실행 시간. 반환. 그러니까 실행이 종료돼서 반환될 때 아, 반환. 그런 의미, 네. 리턴의 의미. 아. 서비스가 딱 진행되고 네. 리턴될 때 아.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1에 도착해서 16에 끝났으니까 15가 걸린 게 맞고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아. 네. 대기는 저거. 대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제 대기한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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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냐하면 얘는 3시간이 어차피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3시간은 걸리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5에 끝났다. 그러면은 원래 3시간 예상했는데 5시간 걸렸으면은 2시간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어차피 3시간은 걸릴 거였고. 네. 그렇죠. 얘도 원래 6시간은 걸릴 거예요. 7시간은 걸릴 거였고. 그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8이다. 그래서 어쨌든 종료 시간은 요거 종료 시간 구해 놓고 네. 반환은 여기서 요거 빼고요. 그죠? 그다음에 반환 구했으면 반환해서 서비스 빼면 돼요. 네. 얘에서 얘 빼고 그러면 반환 나오고 또 반환해서 얘 빼면은 대기가 나온다. 자,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거 말고 책에 뭐부터 나오죠? 예, P4부터 나오나요? P4는 말 그대로 FC, FS랑 똑같아요. 그죠? 그냥 도착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쉽죠, 오히려. 우리 이거는 안 나와요.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FC, FS는 결국엔 P4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이 만약에 뭐 P1, P2, P3, P4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해줘요. 이렇게 P1, P2, P3, P4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를 해준다. 그럼 얘는 21시간, 3시간, 6시간, 2시간 어쨌든 이렇게 서비스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표를 도착 시간이 따로 있었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반환 시간, 대기 시간 다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린 대로 종료, 반환, 대기 이 순서로 하는 게 쉬워요. 종료, 반환, 대기. 그러면은 뭐 하나 문제 해볼까요? 피포 그럼 넘어갈까요? 네, 피포 넘어갈게요. 피포는 말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구해가지고 종료 시간, 그 반환 시간, 대기 시간 이렇게 테이블 구해서 평균 내면 되니까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에 SRT가 먼저죠. 선점. 아 그래요? 네, 그럼 SJ 얘는 비선점이죠. SJF 이거는 shortest job first니까 짧은 애,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짧은 애, 즉 서비스 시간이 짧은 애를 찾아가지고 걔부터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 P1, P2, P3, P4가 있고 여기가 도착 서비스 0135 37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0일 때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P1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P1을 0부터 3까지 해줘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일 때 P2가 도착하고 3일 때 P3가 도착해요. 그러면 현재 3일 때 얘랑 얘가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P2, P3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 시간이 짧은 게 얘죠. 네. 그러면은 5까지 P3를 처리를 해줘요. 그럼 현재 얘랑 얘랑 해줬어요. 그 다음 이제 5에 와서 보니까 이제 얘도 들어왔죠. P4도 들어왔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또 비교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짧죠. 10까지 P4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P2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종료를 그리면 P1은 3회 끝났고 P4가 10에 끝났죠. P3 5였고 얘는 맨 마지막에 끝났어요. 그죠? 네. 3, 17, 50 맞죠? 그러면은 반환은 여기서 이거 빼요. 3 여기서 이거 빼면 16 2, 5 그 다음에 대기는 0, 9, 0, 0이죠. 네, 됐죠. 그러면은 평균 반환 시간 싹 더해가지고 나누기 4 하면 6.5가 나올 것이고 평반은 6.5 평균 대기 시간은 2.25 그죠? 2.25 9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SJF는 보다시피 평균 대기 시간이 엄청 짧아요. 평균 반환 시간도 비교적 짧고 되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SJF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시면은 숫자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좀 크게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얘는 짧게 나와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SRT 남았죠. 얘는 선점이에요. 도착 서비스 자 얘는 SRT가 우리 뭐 기차 생각하기 쉬운데 수소에서 출발하는 그 기차 아니고 자 shortest remaining time remaining time 먼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을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더 짧다고 판단되는 프로세스가 준비 큐에 생기면 언제라도 프로세스가 선점이 된다.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비선점은 한번 실행되면 끝까지 계속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실행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SRT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오면 즉 우선순위는 짧은 애한테 우선순위가 있고 서비스 시간 짧은 애한테 우선순위가 있고 얘가 도착하면 언제든지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SRT는. 그러면 먼저 0일 때 얘는 빨간색으로 할까? 0일 때 시작을 해서 얘밖에 없죠. 그럼 일단 시작을 해요. 일단 2까지 2에 다른 애가 오니까 일단 2까지 P1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 남죠. 그럼 얘가 와도 어차피 얘가 더 짧아요. 그쵸? 얘가 왔어도 얘는 6시간 걸리고 얘는 1시간이니까 얘를 먼저 처리해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그 3까지 했을 때 얘만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또 P2를 어쨌든 4까지는 실행을 해줘요. P2를 4까지는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5가 돼요. 그러면 이제 4일 때 P3가 도착했는데 얘는 4시간이죠. 4시간을 해줘요. 8까지. 왜냐면 여기 한참 뒤에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얘는 끝났어요. 8까지. 그럼 8일 때 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얘는 2시간밖에 안 걸리네. 얘는 5시간 걸리고 그럼 얘는 P4를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시간. 이제 비로소 아까
어디죠? 여기서 1시간 했는데 얘는 아까 1시간 하고 뺏겼잖아요. 뺏겼다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 10부터 P2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은 이렇게 언제라도 뺏길 수가 있어요. 서비스 시간이 짧은 애한테 우선순위를 뺏겨서 하다가 멈추고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종료 시간, 종료가 P1은 언제 끝났죠? 3회 끝났죠. 얘가 제일 늦게 끝났고 8, 1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P2가 제일 불쌍하죠. 일찍 왔는데 한참 기다렸어. 그죠? 얘는 그래서 이런 애는 이제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 기다리면 사람도 배고프잖아요. 막 10시간 기다리라고 해봐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반환은 3. 13, 4, 네, 대기는 0. 요거 잠깐만 헷갈리지 않게 지울게요.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돼요. 0, 7, 0, 0. 그쵸? 0, 7, 0, 0. 그러면 반환 시간 5.5, 평반 5.5. 얘는 1.75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프로세스 스케줄링 좀 헷갈리는 거나 어려운 거는 싹 다 해드렸어요. 네. 사실 요거에서 다 나와요. 선점은 SRT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비선점은 SJF, 그죠? FC, FS랑 SJF 둘 중에 하나 나오고, 선점도 요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선점에서 중요한 거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 중간에 멈추고 뺏길 수 있다는 게 선점이고, 비선점은 뺏기지 않고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거 차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HR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거 좀 표가 잘못됐는데, HR에는 우선순위 계산식이 있거든요. HRN 우선순위 계산식이 뭐냐면은, 얘는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서비스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구해가지고, 요 중에서 그러니까 이 분자가 클수록 이 값이 크겠죠. 그래서 그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SJF의 약점을 보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우선순위. 근데 얘는 보통 이렇게 필기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개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정도. 이걸 뭐 실제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해가지고 문제 보시면은, HR의 문제는 되게 명확해요. 51번, 그죠? 50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공식 묻는 문제, 그죠? 공식 묻는 문제 하나 있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 낮은 거 구해라. 그러면은 값이 적은 거 구하면 되겠죠? 작은 게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작은 게 우선순위가 낮고,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거.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번은 그러면은 3번이죠. C가 제일 작죠. 실행 시간이 즉 서비스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제 네. 이 세마포. 네. 얘 문제 많이 보이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서. 네. 일단은 뮤텍스부터 설명할게요. 자, 뮤텍스. 일단은 뮤텍스는 mutual exclusive 해가지고 뮤텍스라고 하고요. 상호 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상호 배제인데, 얘는 어쨌든 그 공유 자원이 있고요. 이 공유 자원을 여러 군데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딱 하나예요. 뭐 이런 회사는 별로 없겠지만 한 개인 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팀이 여러 개 있어요. A팀, B팀, 뭐 C팀, 뭐 여러 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각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의실은 하나인데 이 세 개 팀이 동시에 같이 쓰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경쟁 조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먼저 쓸 거야. 이런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영어로 레이스 컨디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경쟁 조건이 생겨요. 그죠? 회의실은 하나인데 팀은 여러 개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A팀이 지금 들어와서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A팀이 들어가서 이 회의실을 쓰고 있는 순간 여기 전체를 락을 걸어버려요. 락을 걸면 얘네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쵸? 뭐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락을 걸어버렸어. 잠가버렸어. 그러면은 뭐 얘네가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유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곳에서 쓰고 있으면 이거를 그 사용하는 동안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얘네들이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락을 거는 기법이 뮤텍스라는 기법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회의실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A팀에서 막 쓰고 있어요. 뭐 막 업데이트하고 막 자료 막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근데 B팀에서 갑자기 얘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이름이 김기현이라고 했는데 얘가 김수현이라고 바꿨어요. 저 이런 사람 몰라요. 어쨌든 연예인 김수현 있긴 있구나. 어쨌든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얘가 바꾼 다음에 적용되고 업데이트 된 다음에 얘가 접근하면 괜찮은데 바꾸는 도중에 김기현인 상황에서 얘가 접근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 이거 김수현으로 바꿔놨는데 얘는 아직도 김기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기겠죠. 야 이거 우리가 김수현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김기현으로 보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꾸는 동안에 여기다 락을 걸고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럼 얘네는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막아놓고 그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이제 락을 해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뮤텍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를 회의실로 들었는데 이 회의실은 임계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섹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런 락을 걸 때 뭔가 보호해야 되는 자원들 있죠. 뭐 변수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DB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임계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락을 걸었다가 나중에 언락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언락 해줘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기법이 이제 뮤텍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보호해준다. 결국에는 임계 영역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얘네는 못 건드린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임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뮤텍스예요. 자, 그러면은 세마포어. 세마포어는 이제 이런 공유 자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뮤텍스랑 비슷한데 이제 뮤텍스는 하나로 예를 들었으면 세마포어는 회의실이 여러 개예요. 회의실이 많아. 그죠? 그러면은 뭐 A팀, B팀, 뭐 C팀 이렇게 하나씩 스케줄링 해가지고 접근해서 쓰면은 되는 게 이제 세마포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얘는 A팀이 만약에 그 1번 회의실을 선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B팀은 어쩔 수 없이 1번 못 들어가고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B팀이 2번을 쓰고 있다. 그럼 C팀은 어쩔 수 없이 3번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2는 못 쓰는 거죠. C팀 입장에서는 1, 2는 못 쓰는 거고 3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쓰고 있을 때 락이 걸리고 또 얘가 B팀이 쓰고 있을 때 락이 걸리고 C팀이 쓰고 있을 때 락이 걸려서 어쨌든 얘는 다행히도 병행 처리가 가능해요. 병행 처리, 패러럴 프로세싱 해가지고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까는 회의실 하나니까 A팀이 쓰고 있으면 B팀, C팀은 놀아야 돼요. 대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여러 개니까 A팀, B팀, C팀 따로따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훨씬 아까 뮤텍스보다. 근데 당연하죠. 회의실이 하나인 것과 여러 개인 거는 당연히 효율성이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회의실 많죠. 회사 가면 회의실 여러 개죠. 뭐 하나인 회사 없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세마포를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데커는 방이 2개만 있는 거예요? 데커 잠깐만요. 데커는 딱 2개만 있어요. 맞아요. 네. 데커는 회의실이 2개다. 회의실이 2개고 얘는 플래그하고 턴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자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피터슨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데커가. 어쨌든 데커에서는 이 턴과 플래그가 있어요. 턴과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개의 프로세스만 가능한 거예요. 2개의 프로세스만 턴과 플래그. 턴이란 얘기는 마이 턴 할 때 내 차례야 이거예요. 내 차례니까 내가 먼저 쓸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플래그는 내가 임계 영역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그거를 true or false로 알려줘요. true면 해도 된다. false면 안 된다. 그래서 플래그와 턴 2개가 다 어떤 프로세스에게 허가가 될 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플래그 먼저 확인하고 턴 바꿔서 쓰고 이렇게 이제 데커는 2개짜리고요. 피터슨하고 비슷해요. 피터슨도 사실 2개 가지고 가거든요. P0, P1 해가지고 데커랑 피터슨이 비슷한데 혹시 뭐 여기 차이점이 있나? 네, 비슷해요. 얘네를 뭐 구분하는 건 안 나오겠지. 그냥 뭐 이걸 주장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램포트는 수행 순서를 위한 번호표를 부여하여 낮은 번호의 프로세스가 먼저 임계 영역에 진입하도록 설계된 기법. 그러니까 낮은 번호의 프로세스가 먼저다. 이것도 뭐 이거랑 비슷한데 얘는 특이하게 낮은 번호가 먼저 처리가 된다. 이게 이제 그 램포트고요. 그래서 피터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플래그 true일 때 그리고 턴이 0일 때 사용할 수 있고 1이면 기다려야 되고 아니다 거꾸로 얘기했구나. 0이면 대기고 1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이 되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턴이 0이면 1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처리를 해줘요. 턴이 1일 때 여기 P0를 처리하고 턴이 0일 때 P1이 처리가 되는 거고 플래그도 true일 때만 되는 거죠. false면 못 써요. 플래그가 false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true일 때만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턴과 플래그를 가지고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운영 체제는 끝났거든요. 나왔잖아요. 어디요? 그 1-53쪽부터 네. 이걸 쭉 보는데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를 보는데 뭘 중점적으로 네트워크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OSI 7계층. 7계층이 어떤 특성과 뭐 허브랑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이제 뭐 물론 당연히 특성은 알아야 되겠지만 보시면은 OSI 7계층 보시면은
이거는 근데 외워야 돼요.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인재. 첫 글자만 따가지고 물, 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외우시는데 내 전셋집이 있는데 물세네? 그러면은 하나잖아요. 뭔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뭐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든 뭘 표시를 하든지 표응을 해야 돼요. 그죠? 물세네, 전세, 표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항상 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항상 이렇게 나갈 때는 참 송신할 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나가고요. 수신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들어와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나갈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발신, 수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낸다고 할게요. 사진을 여기서 뭐 앱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앱에서 뭐 해가지고 전송 거쳐서 네트워크 거쳐서 일로 나가요. 사진이 받을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띄워서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순서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신일 땐 일로, 수신일 때 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전송에서는 전송이 이루어지고요. 물리 계층에서는 물리적인 것들 세팅을 하고 이게 딱 다 나눠져 있어요. 하는 일이 다 나눠져 있어요. 물리에서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뭐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장을 해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관계된 일들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 세 개가 세팅이 되면 1, 2, 3이 세팅이 되면 전송이 가능해지죠.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전송 받아오면은 이제 세션을 통해서 표현하고 응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외워주시면은 이제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이게 중요해요. TCP/IP 프로토콜이 567 계층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어요. TCP/IP에서는 그리고 TCP 뭐 UDP 있는데 TCP는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전송이긴 한데 TCP하고 UDP의 가장 큰 차이는 TCP는 이거예요. 택배를 보내요. 예를 들어 퀵 서비스라고 할게요. 퀵 서비스를 보내는데 받는 친구한테 TCP는 야 나 이거 뭐 보낼 거니까 받을 준비 됐니?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 어디 있어? 집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있어. 그러면은 회사로 보내. 확인하고 보내는 게 TCP고요. UDP는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야. 얘가 어디 해외 출장 가 있든 어디 가든 상관이 없어. 그냥 보내요. 그러면은 해외에 가 있으면 못 받겠죠? 못 받을 확률이 있어요. UDP는. 그래서 TCP는 내가 확인을 하고 보내니까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전송의 신뢰성. 전송하면서 뭐 이게 뭐 잘못 보내거나 안 보내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요. TCP는 확인하고 보내니까. 근데 UDP는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신뢰성이 없죠. 그죠? 전송의 신뢰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UDP 잘 안 써요. 다 확인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얘기는 수신을 할 수 있냐? 계속 물어봐요. 나 이거 보낼 건데 너 수신할 수 있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고. 아니야 나 지금 딴 데 있어 못 받아. 그러면 안 보내는 거고. 그죠? 네, 이게 TCP예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은 뭐 대부분 P가 붙어요. P. 뭐 I와 P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가 중요하죠. 인터넷은 IP 주소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I 있고 P 있고 그래요. 심지어 IP도 있어요. 그죠? 인터넷은 IP. 그래서 IP 찾아서 인터넷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얘는 다 TP가 붙어요. 어플리케이션은 다 TP가 붙어요. 무슨 TP, 뭐 텔넷도 치죠. FTP,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TP가 붙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OSI 7 레이어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1-53의 표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전송 단위부터 해가지고
그 하는 일들 설명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네.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3요소 중요해요. 3요소. 프로토콜 3요소. 무슨 일단 의미인가요?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바로 옆 페이지 있거든요. 네. 예. 구문, 의미, 타이밍 해서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통신 규약이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이 프로토콜인데, 네. 프로토콜에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 그래서 구문은 신텍스, 의미는 세멘틱, 타이밍은 타이밍. 그래서 신텍스, 세멘틱, 타이밍 해서 규정들이 이렇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구문이랑 네, 의미가 네.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구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텍스, 네. 이런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 그게 구문이고, 세멘틱은 이거는 이제 제어 정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에러 처리를 위한 규정이 세멘틱이에요. 제어에 관련된 게 세멘틱. 그 다음에 타이밍은 이 속도가 맞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 조절, 순서 관리 규정이 타이밍.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해요. 보시면은 네트워크 범위 몇 페이지일까요? 그 1-64 부터 나와요. 네. 거기 통신망 2번 있죠. 2번 네. 랜 있고, 그 다음에 랜 있고, W 랜 있고, 그 다음에 뭐 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음. P는 퍼스널이고요. 네. 퍼스널이니까 되게 범위가 작겠죠. 네. 랜은 로컬이에요. 로컬, 지역, 동네. 그죠? 그래서 퍼스널보다는 좀 더 커요. 그다음 맨은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도시 정도 되죠. 도시. 맨이 안 나와 있죠. 예,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네. 예. 그리고 웬은 얘는 와이드예요. 거의 이거는 국가 아니면은 그 대륙 단위, 네. 좀 큰 단위가 와이드예요. 보통 국가로 하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얘는 개인, 동네, 도시, 국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그 65페이지에 무선랜 표준이라고 숫자들 막 써 있잖아요. 802.11 요거는 그냥 표준이라서 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묻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802.11이고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구분한다 이 정도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네. 너무 디테일한 거는 몰라도 되니까. 왜냐면 통신이 빠졌어요. 정보통신 과목이 빠졌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20년부터 빠졌기 때문에 이거 낼 수가 없어요. 네. 62페이지에도 네. 프로토콜이 엄청 많잖아요. 60 몇 페이지요? 62페이지요. 프로토콜.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응용에 해당하는 거라서 응용 계층에 나오는 그 프로토콜이고, 네.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송망은 링, 메시, 스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버스부터 시작이구나.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 한 줄로 가는 거, 트리는 트리 구조로 가는 거, 링형은 그 말 그대로 링 형태로 원형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메시는 그물망이라고 해서 그냥 망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형은 말 그대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연결돼 있을 때, 메시는 그림이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메시는 그물망이라서 패턴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패턴이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는 패턴이 있게끔 뭔가 착오가 되게끔 했는데 네. 패턴이 없고, 말 그대로 성형은 이렇게 성형 모양으로 X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성형이에요. 네. 꼭 4개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성형이 꼭 4개일 필요는 없고.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그냥 그렇다 얘기예요. 네. 형태가.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